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내부 순환도로의 통제 마지막 날, 그래서 서울이 더 많이 막히는 날 3월 17일.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김성수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실종된 신원창 씨, 오늘 오후 분당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근처 건물 지하였는데요. 신 씨는 이곳에서 가끔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아이가 이모로부터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채어 숨졌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직후인 2014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의 양육을 도맡았던 이모는 조카가 미워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거리에서, 군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어른들은, 정치인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의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마.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김성수의 오늘 3월 17일이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진행자 김성수 진행자가 지금 내부 순환도로 통제 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차가 많이 막히시나 봐요. 거의 다 오셨다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 한두 꼭지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퇴양난 김한길 결국 불출마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선의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오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월 야권의 창조적 파괴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두 번째 공동창업에 나섰으나 야권연대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결국 백의종군이라는 외통수로 떠밀리게 된 것입니다. 안철수 천정배 투톱과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사이가 됐습니다. 당에 머물며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선거 지원을 통해 일정 역할을 자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는 녹록지 않은 지역구 사정이라는 현실적 이유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전해숙 전 의원이 더민주 후보로 확정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여야 간 일대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탓입니다.
결국 김 의원으로선 수구보수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일만은 절대 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공언대로 불출마를 통해 최소한의 명분을 찾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김 의원 측은 현재로선 탈당 가능성은 없다며 총선 과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민의당 이삭줍기 요즘에 뭐 계속 횡재 중이라고 하는데 뭐 전병헌 의원 그리고 부자연 의원 뭐 새누리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칼바람으로 현역 의원들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이삭줍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로 속칭 이삭줍기 횡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날 더민주 공천에서 탈락한 정호준 의원의 합류로 창당 한 달 반 만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당내에서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의 탈당 뒤 무소속 출마가 예고돼 총선 전까지 2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만 더민주에서 컷오프된 부좌현 의원과 전병헌 의원 중 부의원의 이날 탈당에 국민의당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의석수는 21석으로 늘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유승민계 의원들 등 비박계 인사들의 합류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비박계 3선인 진영 의원 등의 호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늘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히더군요. 참, 서울 시내를, 통과한다는 게 이렇게, 고역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에서 계속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진영 의원 얘기는 이따가 이제 정가산책 시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인터뷰도 있죠. 녹색당 황윤 후보하고의 진짜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적이 묘연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 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밤 이후 언론과 접촉을 끊은 채 철저히 행보를 가리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13일까지 지역구 표밭을 누볐지만 대구 지역 후보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예상된 14일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유 의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5일 귀가 때가 마지막으로 이후 그를 봤다는 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오전 4시 30분쯤 자택에서 나온 뒤 귀가하지 않고 현재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택에서 1km가량 떨어진 선거사무소는 물론 어머니 집에도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의 집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어젯밤 내내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개인 일정을 알리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렇다며 자택에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혜진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했다니까 분명히 특정한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포도 캔디님, 임대웅, 김일아 두 분이 국민라디오의 힘입니다. 응원해요. 글 남겨주셨는데 가을님은 오늘 두 분이 진행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양 님이 국민의당은 잡탕밥? 아니 그냥 찜통에 버릴 짬밥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다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말 정련된 모습의 어떤 제대로 된 파티, 정당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자, 이제 바둑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갑자기 중국 커제 구단이 알파고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러면서 프로 바둑 기사의 존엄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닐까요?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구단이 프로 바둑 기사의 존엄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인공지능 알파고에 도전했습니다. 어제 중국 신랑 포털 스포츠 채널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 진리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자사는 커제 구단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고 커제가 알파고에 도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커제도 자신의 웨이보에 이 같은 내용을 전제하면서
프로 바둑 기사들의 존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일전을 치르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구글 딥마인드 측에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커제 구단은 알파고에 도전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강하지만 일부 연산 과정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둔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바둑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16일 세계 바둑 랭킹 사이트 고레이팅스는 알파고의 이름을 2위에 올렸습니다. 1위는 중국의 커제 구단, 3위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 4위는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 5위는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알파고가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커제 구단, 이제는 세계 1위답게 알파고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과 더불어서 충분히 홍보도 했고 그랬는데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김일아 아나운서? 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안 받아주고 이제 좀 약 올리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알파고의 실력을 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파고 충격의 AI 정책을 논의해라. 4차 산업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구글 딥마인드의 AI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으로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AI 정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AI 기술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강점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산업 구조를 오히려 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당 관계자들 모셔가지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자리 없어진 국민들에게 돌맞아 변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소득이 뭔지 국민들이 왜 그 소득을 나눠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이 여기까지네요. 네. 예, 김연아 아나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키고 있는 그 방장이 늦게 오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우리 방송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보니까 김일아 아나운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부정하지 않으시고. 네. 살짝 삐지겠는데. 농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 그리고 잠깐 출연해주신 임대웅 PD님이셨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오늘 차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가 이 꽉 막혀 있는 도로처럼 예. 아주 그냥 폭발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이미 폭발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꽉 막혀 있는 도로가 예. 아니고요. 예. 큰 사고가 난 도로 아닌가요? 아, 사고가 나서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비주류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죠? 일단은 비주류 집단 반발은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연대를 결성하는 움직임부터 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친박 쪽에서 오늘 말하자면 최고위 간담회를, 그러니까 최고위가 아니라 최고위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한테도 더 이상은 비주류의 말하자면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보니까 진영 의원이 굉장히 그 속에 그동안 담았던 얘기를 갖다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탈당을 했습니다. 예. 아픔으로 쓴 탈당 성명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영 의원은 지금 여의도 정가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무소속으로 출마 쪽을 가닥을 잡고 있고, 이전에 그 공천 문제로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했던 마포 의뢰 강승구 의원이라든가, 방승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하고의 어떤 연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망이 좀 두터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영 의원의 거취에 아주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사실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진영 의원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보수이면서 또 차분하게 정책을 연구해온 그런 분이고 그것을 법안으로 구현시킬 그런 능력들도 있고 또 의정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신들이 말하는 새정치에 그래도 가장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영 의원이 별로 국민의당에 가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기보다도 국민의당보다도 어쨌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새누리당을 복귀하는 그 길을 좀 고민을 하고 있겠죠. 또 새누리당으로 가요? 이렇게 수모를 당해놓고? 사실은 새누리당으로 간다고 해도 그거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한번 탈당하고 나면 복당자를 안 시켜주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전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친박연대가 탈당했다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모두 다 복당을 해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른 것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최경환 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상황에서 복당이 가능할지는 또 미지수죠. 김무성 대표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영 의원은 이재호 의원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마포 강승구 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이재호 의원도 대표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죠. 주호영 의원과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탈당해서 나오겠다고 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도 탈당해서 나온다고 그러고 있죠? 조혜진 의원도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탈당의 뜻을 밝혔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국회 내에서 좀 신망이 두텁고 다만 이제 친박으로 이전에 분류되었던 아니던 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승민 의원의 목숨은 오늘도 확실하게 뭐라고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마 직전까지 유보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패를 쥐고 있는 쪽은 공관위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관위 쪽에서도 이 공천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공관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관위를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을 하던데 심지어는 헌법을 훼손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당의 헌법이라고 하는 당원을 훼손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그게 정체성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관위는 신경 쓰는 건 박심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비박계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원을 하자면요. 분위기는 김무성은 안 되고 이한구는 싫고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또
핵심적인 그 의원들이 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소속 출마까지 결행하는 상황이 오면서 예.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김무성 의원을 압박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본인들 스스로 대안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리더십에 금이 간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예. 뭐 어제 기자회견도 했지만 뭔가 어떻게 발표를 할 모양이죠.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백의종군 선언했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안정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요. 문재인 의원이 지금까지는 발언을 굉장히 아껴왔거든요. 예. 문재인 의원이 SNS를 통해서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뭐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뭐 승리의 희망을 본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예. 사실 김종인 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좀 지켜봐야겠지만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예,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떨어졌는데 임종석 전 의원 지금 정무부시장이죠. 네. 뭐 그분도 떨어졌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보면 다들 뭐 신인 우선 추천, 뭐 여성 우선 추천 이런 것들로 10% 가산점 때문에 다 떨어졌다 그러던데 예. 이거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어쨌거나 지금 그 김종인 체제에서 결정된 것과 이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으로 확립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지금 공천에서 배제된 정무적 판단이 아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스템 공천에서 확립된 규정으로 공천에서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을 한 게 그것 때문이다. 예, 그래서 조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동권 그룹에 대한 어떤 배타성을 드러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은 좀 여전히 계속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굉장히 예.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아니, 우연 같은 상황이. 근데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임종석 전 정무부시장, 임종석 의원이 탈락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병원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근데 강병원 후보 또한 이전에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도 좀 있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된 게 같지가 않고 예, 그런 거 같죠.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분들 주변들이 다 잘려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전병헌 의원은 국민의당 간다고 하고 부자연 의원도 국민의당 간다고 하고 국민의당은 아주 부자가 갑자기 돼버린 것 같은데 이삭죽기로 김한길 의원은 그 와중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일단은 야권 연대를 위해서 움직일 그러니까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의 같이 탈당한 의원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으로서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 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이유보다도 여론조사에서 자꾸 30%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거운동을 하시는 최명길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무시 못할 그런 선거운동 일단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그래서 최명길 씨가 악수를 한 번씩 해주면 예. 그런 여담도 오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후폭풍은 없을까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사람 받아들이다가 탈나지 않을까?
사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삭줍기를 해서 의원들이 들어온 상황이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보다는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탈당해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권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미지 관리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인들도 좀 저하는 측면도 좀 있죠. 예. 이 와중에 신기남 의원은 원외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런 선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복잡합니다. 예. 다음번에 한번 더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